농업계의 활력소, 농민의 해결사, 구수한 구수경입니다. 농민분들의 질문을 해결해드릴 시간, 오늘도 질문통이 아주 묵직한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지출,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굳이 법인세 신고는 안 해도 되죠? 라고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저희 영상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고요? 너무 뿌듯합니다. 구독도 하고 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이 질문은 기지훈 세무사님, 우리 구독자님을 위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법인은 개인 농업과 달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설립과 함께 하셔야 하고요.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매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 외에 법인세 신고에는 그 법인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뭐 자본, 그리고 또 뭐 주주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매년 하셔야 합니다. 네, 법인은 정말 까다로운 절차가 많네요. 잘 챙겨서요, 불이익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영세한 농업사업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 쓰기가 무서운데요. 연차며 생리휴가며 다 챙겨주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나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이 문제는 송수연 노무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송수연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네, 근로기준법상의 영세사업장이라 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셨던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인 60조도 적용되지 않고요. 생리휴가 규정인 73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저희 직원이 경험이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진짜 너무 일을 못합니다. 일보단 사고를 더 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 믿으며 웃으면서 대하고는 있는데 임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처음 정했던 근로조건보다 조건을 더 낮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송소연 노무사님을 불러봐야겠네요. 송소연 노무사님. 네, 타당하고 합리적인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법에서 요구하는 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최저임금에 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의 어떤 평가라든가 능력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민 해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시골에 산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두 번 내려가 보는데요. 봄, 가을이면 근처 사람들이 제 산에 막 들어가 나물이며 열매며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 입구를 막아버리는 건 불법인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내 걸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주 눈치를 봐야 되는 세상이긴 하죠. 사연자분께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이강일 법무사님 도와주세요. 산 입구를 막는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철문이라든지 또는 펜스를 쳐놓고 뭐 출입을 뭐 금합니다 이런 그 경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세워두는 것도 한 방편이고요. 마을에 뭐 아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는 분한테 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 도로라거나 그 산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이렇게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읍내를 나간다거나 또는 어디 그 볼일을 보러 나가는 그런 길까지도 막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좀 보다 좀 그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관리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동네 아는 지인에게 관리를 맡겨서 그 이제 출입을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밭 아래의 땅을 외지인이 샀습니다. 거기 뭔가를 지으니 그 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게 길을 내놓으라 하네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포크레인으로 제 땅까지 파면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게 웬 날강도 같은 일인가요? 길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내 땅을 포크레인으로 막 누가 판다고 생각을 하면요. 진짜 밤에 잠도 안 올 지경일 겁니다. 이강희 법무사님,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우선 군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경찰서에도 가셔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실질적인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인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누구의 땅을 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토지 사용 승낙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경찰에 고소하거나 또는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재판으로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또는 그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뭐 금전 청구 이런 걸 통해서 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든 싫든 이웃이 된 사이니까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8년 이상 작용을 해온 땅을 최근 용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농지가 아닌 거죠. 그래도 제가 8년이 넘게 작용을 해왔던 땅이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 부분은요, 우리 또 세금 박사시죠. 기지훈 세무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겠죠? 세무사님 도와주십시오. 실제 자기가 스스로 농사하면서 8년 이상을 농사를 지으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요. 1년에 1억 원 그리고 5년에 2억 원 한도로 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년에 1억 원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5년까지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농민 여러분, 좀 시원해지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고민 해결은 쭉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놓치실 일 없이 아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요, 농업인 교류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고민사항을 이메일로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